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데이터 분석 중 시계열 분석 제3강 추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인터넷 강의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을 보시면 일별량 자료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도 한 개 열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일별량 자료죠.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만 그 중요성을 좀 감안을 해서요. 지금과 같이 별도의 시계열 분석 섹션으로 떼내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제 분석편 201페이지부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직전 강의 제2강에서 진행된 것이 시계열 그림이었는데요. 우리가 한 개 열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경우 그것을 타점을 우리가 형성을 시키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어떤 성향을 띠는지 이제 관찰하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추세 분석은요. 그 시계열 그림에 수치적인 해석을 하나 덧붙이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트렌드라고 하는 용어는요. 클레인의 그 A History of Time 시리즈 어널리스에 보면 1901년도에 후커가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세는 영문으로 이제 트렌드인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요. 하락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추세의 분석이라는 단어를 이제 추가하면 이제 추세 분석이 되는데요. 어널리시스. 추세 분석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교재 201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추세치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시계열 자료들을 분석해 그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미래 예측 방법을 말한다. 네, 근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네요. 과거의 추세치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직 내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게요. 다루거나 우리가 취급하는 대상, 제품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모델이 뭐 일정한 어떤 영역 내에서 약간 이제 어떤 변화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군이 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도 주기성을 띠거나 아니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그 환경적 영향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정도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뭐 이것이 추세 분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울퉁불퉁 뭐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하는 그런 성향을 띈다고 했을 때요. 요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선형, 뭐 2차, 지수성장, 뭐 S곡선 이런 모형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의 데이터를 우리가 X를 입력했을 때 Y 값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형이 잘 맞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것, 이것은 이제 피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옷 사러 가면은 우리 이 옷이 내 몸에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피팅 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죠. 잘 옷의 맵시가 맞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동일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어떤 그 시계열 그림이 있을 때 이 시계열 그림이 어떠한 모형이 잘 피팅되느냐, 적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직선이 잘 맞으면 이제 선형 추세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2차 곡선이 잘 맞으면 2차 추세 모형, 또는 지수 형태로 맞으면 지수 추세 모형, S곡선 형태에 만들면 S곡선 추세 모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펄 리드 로지스틱 트렌드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형을 찾게 되면 모형 속에 이제 이런 파라미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과거의 이 데이터로부터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우리의 모델, 우리의 제품을 설명하는 모형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다음의 시점을 우리가 미래 시점을 입력을 통해서 Y값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추세 분석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요. 수치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2강에서 시계열 그림을 통해서 경상 수지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을 타점을 형성을 시켰었죠. 그럼 추세 분석은
거기에 이런 그 직선의 모형인지 또는 2차 형태인지 2차 추세 모형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피팅시켜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좀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직선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계열 그림의 직선의 형태가 이제 피팅이 된 거죠. 피팅돼서 나온 그림은 이제 피티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적합된 그림. 그랬을 때 이거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할 거고요. 각각의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얻게 되면 과거 데이터로부터 선형 추세 모형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시점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예측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또 잘 맞춰진 거냐, 잘 우리가 예측한 거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척도들이 바로 이 정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MSD, MAD, MAP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SD라고 하는 것은 Mean Squared Dev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값과 예측값의 편차, 절대값을 구해서 제곱을 한 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예측된 개수로 나눠주는 이런 어떤 그 정확도를 MSD라고 그러고요. 제곱이 떼어내면 이제 MAD라고 합니다. Absolute Deviation. 이것은 이제 제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단위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쓰는 단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평균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 정확도, 평균 정확도를 얘기하는 이제 측도가 되고요. 거기 이제 MAP는 요 정확도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정확도를 이제 100분율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사실은 좀 가늠하기 좀 어렵고, 과거에 어떤 우리가 했던 결과의 측도들 또는 경쟁사에서 이와 같이 추세 분석을 했을 때 나온 이 측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정확한지 이런 내용들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상수지 데이터를 좀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단 X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T 데이터인데 X는 인덱스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1과 2 해서 연속적으로 한 단계씩 증가한다, 뭐 이런 형태로 가정을 좀 하고요. 그래서 X 값을 얻게 되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요 X라고 하는 값을 미니 탭에 요같이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귀 분석에 회귀 분석으로 가서 회귀 분석으로 가서 Y는 경상수지가 되고 X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인하게 되면 세션 창에 경상수지는 Y는 90.1 플러스 0.8932 90.1 약간 요 뭐 소수점 이하가 다르긴 합니다만 90.1 플러스 0.89 32 89 3 약간 이제 값들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건 소수점 이하 자리 때문에 그런 건데 동일한 형태로 파라미터가 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귀 개수, 직선 방정식의 회귀 개수를 얻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요. 인터넷 강의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제 10강을 보시면 최소 제곱법이라는 그 편미분을 통해서 이 개수들을 얻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학습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제 10강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X와 Y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얻은 거죠. 피티드 라인을 이제 얻은 겁니다. 1차식으로 적합시킨 경우입니다. 물론 2차식으로 더 잘 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식을 사용한다는 점, 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측도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데요. 측도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예측값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예측값, 예측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이것을 피팅이라고 써도 좋고요. 뭐 예측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 자, 예측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측은 요 모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값이 되니까 90.0973
자, 플러스 그 다음에 0.89 2836 곱하기 네, x가 되겠죠?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요 t라고 하는 것이 요 x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첫 번째 타점에 대한 y값인데 이것은 요 직선상의 첫 번째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측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값을 빼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편차 제곱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차 네, 제곱 합 이 정도만 좀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요 실제값과 네, 예측값의 편차의 네, 제곱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복사를 하고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편차 제곱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합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편차 제곱 네, 편차 제곱 합을 구하면 네, 썸이 되고요. 네, 이걸 전부 다 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식에 의하면 네, 요 값은 요 분자량이 되겠죠.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84개입니다. 84개로 나눠준 값 이렇게 되게 되면 261.8379, 261.83 소수점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MSE라는 값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지금과 같이 뭐 제곱을 뺀다든가 또는 경상수지라는 값으로 나눠서 네,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율을 해서 어떤 100분율의 정확도 값을 구하는 거, 뭐 이런 형태는 뭐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은요, 우리가 제2강에서 설명드렸던 시계열 그림의 추세 분석이라는 수치적 해석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학습이었고요. 그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 네 가지 종류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들 중에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과거 데이터로부터 그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데이터 x값, t값, 다음 시점, 미래 예측되는 시점을 입력을 함을 통해서 예측,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추세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조직 내에서 제품의 대상군이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세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